변화와 혁신의 리더십의 역사적 이해 제4차시 비디오 2편입니다. 비디오 1편에 이어서 강의가 계속됩니다. 다음은 독재 정치입니다. 독재라는 용어는 고대 로마에서 긴급사태에 관해서 법으로 미리 한정하여 설정된 임시공직을 의미하는 독재관에서 역사적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독재 정치는 특정의 개인 또는 집단이 권력을 장악해서 독단적으로 지배하는 정치로 피치자인 일부 대중으로부터 지지, 대중의 정치 과정에 대한 참여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것들이 없는 전제 정치와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군부의 독재는 개발도상국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개발독재 등은 민주주의와 양립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지만 내란이나 전쟁 등의 긴급사태에 있어서 권력자의 전단적 정치적 지배를 미리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즉 입헌 독재는 민주주의 체제의 방해에 공헌합니다. 전제 정치는 군주, 귀족, 독재자, 계급층 등의 어느 것이라 불문하고 지배자가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해서 아무런 제한이나 구속 없이 마음대로 그 권력을 운영하는 정치체제입니다. 독재는 입헌주의, 민주주의, 공화제의 개념의 반대 개념입니다. 국민의 정치 참여와 자유권이 보장되지 않으며 의회제도가 경시되거나 부정되고 소수의 지배자가 초월적 강권적으로 지배를 합니다. 그러한 정치는 독일의 히틀러나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같은 정권이 있었으며 그들의 결말은 좋지 않았습니다. 현대 공산주의 정권 대체로 독재 유형의 통치체제를 가집니다. 군주 또는 왕에 의한 정치를 체계화하고 정당화한 저자로서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가 있습니다. 마키아벨리 군주론이라고 하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권모술수의 원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덕적 견지에서 그를 악마의 대변자로 비난하기도 하지만 군주론을 대변하는 마키아벨리즘은 그것에서 눈을 돌리고 싶어도 정치 현실적인 면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나 도덕의 세계로부터 독립한 정치의 세계를 발견한 것이 마키아벨리 근대 정책에 대한 큰 이해이지요. 이 책은 내용상 구성으로 봐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1부에서는 군주국의 종류, 군주권의 획득, 유지 방법이 고찰되고 있습니다. 제2부는 군사론에 배당되고 있으며 자국권의 필요성과 군주의 군사상의 의무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3부는 통치 기술이 설명되고 있고 제4부는 이탈리아의 위기적 현상의 원인이 추구되고 있고 더욱이 그것으로부터 해방이 효수되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현실에 따라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책은 방법상의 현실주의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 현실주의는 비참한 현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행해지고 있는 것은 해야 하는 것과 분리되고 있으며 그 점에서 해야 할 이상은 현실에 대해서 공허한 것을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나온 당시 이탈리아 휴머니즘 이상은 공공적인 선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스러운 국민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키아벨리에게 있어서는 공허한 이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해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공적인 것에서부터 사적인 것으로 퇴각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럽고 위선적이며 몸의 위험은 피하려고 하면서도 물욕에는 눈이 어두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키아벨리는 인간의 본성을 지상적인 욕구 충족을 찾고야만은 르네상스적인 인간상 속에서 찾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행동 원리는 명예욕이든 물욕이든 욕망이라는 동일적인 것으로 환원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비슷한 상황에서는 비슷한 행동을 행한다는 것, 즉 인간의 행동의 개선 가능성을 보증하고 따라서 인간 행동을 기술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치는 군주의 기술로서 이야기됩니다. 가령 사랑받기보다는 조금씩 두려움의 대상이 되라든지 또는 가해 행위를 일시해버리고 은혜는 조금씩 하라와 같은 통치술이 경고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욕망에 뒷받침된 인의를 가지고 야망과 탐욕이 뒤끌린 현실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의란 것은 우선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힘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잘 해낼 수 있으려면 냉정한 합리성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따라서 마키아벨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군주는 짐승의 방법을 교묘히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야수 중에서도 여우와 사자의 본을 따라야 한다. 그것은 사자는 올가미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고 여우는 늑대로부터 자기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가미를 알아채기 위해서는 여우일 필요가 있고 늑대를 놀라게 하기 위해서는 사자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큰 군주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무정부주의는 모든 제도가 된 정치, 권력, 사회의 권위를 부정하는 사상 및 운동을 말합니다. 무정부주의는 권력 또는 정부나 통치 부재를 뜻하는 고대 그리스 안 아코스에서 유래합니다. 근대 와서 처음으로 국가가 없는 사회라는 뜻으로 이 용어를 사용한 사람은 루이 아르망 드 라옹탕으로 인디언의 생활을 기술한 그의 저서에서 나타납니다. 무정부주의는 국가와 법 또는 감옥, 사제, 재산 등이 없는 사회를 지칭한 것인데 요즘 일상적으로 혼란, 무질서 등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무정부주의는 하나의 사회 철학이며 정치 인형으로 개인의 자유를 최상의 가치로 내세우고 그에 대한 모든 억압적인 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무정부주의적 요소는 스토아 철학의 창시자인 제논으로부터 자유주의자인 훔볼트나 J.S. 밀 등 사상에서도 발견됩니다. 무정부주의는 대개 5가지 특징으로 규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은 본래 선의 능력을 가진 착한 존재인데 관습, 제도, 권력 따위가 타락하게 만든다. 둘째,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로 자발적으로 서로 협력할 때 가장 인간다워진다. 공동체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며 따라서 이러한 사회가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고 국가는 그에 반대되는 것이다. 셋째, 사회 여러 제도 가운데서도 특히 사회조선과 국가는 인위적인 것으로는 으뜸인데 이것들은 사람들을 서로 타락시키고 또 착취하게끔 하는 것이다. 민주통치나 사회주의적 경제체제 등 모든 권위적 요소들은 개인을 억압하는 것이다. 넷째, 모든 사회 변화는 자생적이고 직업적이며 대중적인 기반을 둔 것이라야 하며 이와 반대되는 모든 조직화된 운동은 권위 조작에 의한 산물에 불과하다. 조직화된 혁명은 하나의 억압을 다른 하나의 억압으로 바꾸는 것을 지나지 않으므로 변화는 외부적인 통제가 없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들로 나오지 않으므로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들로 이루어지는 대중의 자연적인 느낌 표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산업문명은 생산수단의 소유 형태가 어떻든 간에 인간의 정신을 파괴한다. 기계는 인간을 지배한다. 그러므로 어떤 사회든 산업문명을 위해 쓰는 것은 인간의 내적인 힘을 누르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을 요소로 가지는 무정부주의는 여러 사상가들에 의해서 대표되는데 내용이 각기 다르기는 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경제생활의 유대를 모대하는 데 있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무정부주의는 운동으로서는 스페인 내란의 중심과 함께 기울었으나 사상으로서는 여전히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관료화되고 조직화된 현대 산업사회에 새로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무정부주의 운동을 살펴보면 일제강점기 때 항일 민족의 운동의 한 형태로 무정부주의 운동이 한때 나타났습니다. 1920년 12월 박해를 중심이 돼서 일본에서 풍례회를 조직해서 확산됐는데 국내에서는 1923년 서동성이 대구에서 진우혁명이라는 단체를 조직해서 시작됐습니다. 이 조직은 무정부주의 사상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아나키스트 운동이라고 하는데 일제의 강압 통치에 저항해서 자유를 옹호하는 한 수단으로 파괴, 암살 등을 필요 조건으로 보고 급진적 폭력주의를 택해서 강한 항일운동의 한 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들의 항일운동은 큰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한때 항일운동의 일면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황제교황주의 황제교황주의는 황제가 동시에 로마교황이라는 원칙, 즉 정신계를 지배하는 교회의 최고 권위가 속계의 장인, 국가의 최고 권력자의 수중에 주어져 있는 국가와 교회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18세기 이후 사용되었으며 본래 4세기 이후에 로마 제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 후에는 1917년까지 러시아의 국교회, 중세 초기의 카를 대제의 프랑스 왕국, 근대 카톨릭 전제국가, 연방국가가 자국의 프로테스탄트 교회 최고 주교에 지어 있었던 독일 프로테스탄트 연방국가 등에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19세기 가톨릭 역사가에 의해서 가끔 인용된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이 개념은 원래 중세 서유럽에서 서임권 투쟁을 통해서 전형적으로 출현한 것과 같은 로마 교황이 신성 로마 황제에 대해서 우월한 권위를 주장한 국가-교회 관계의 반전상을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현대 민주국가 원리에 의하면 정교는 분리되고 종교 자유는 보장됩니다. 그러나
종교적 전통이 깊은 국가를 들어 영국은 한국과 같은 민주제를 가지고 있으나 입헌 군주국으로 여왕이 종교적 수장의 지위를 같이 가지므로 초중도 학교에서 보면 조회 시간에 국공립 학교에서도 예배를 보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이런 제도는 황제교황주의 유사한 전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제교황주의에서 황제나 왕은 세속적 정치 권리와 영적인 신앙 지도력까지 구비해서 엄청난 권력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민주주의는 귀족제나 군주제 또는 독재 체제에 대항하는 뜻입니다. 민주주의란 말은 그리스 데모크라티아에 근원을 두고 있는데 데모, 즉 국민과 크라토스, 지배의 두 낱말이 합친 것으로 국민의 지배를 의미합니다. 국민의 지배라는 민주주의는 여러 갈래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초기 그리스에서 시민권을 가진 남자들이 다수결원 지가돼 정치적 결정에 직접권을 행사하는 정부 형태를 의미했습니다. 이 제도를 직접민주주의라고 합니다. 한편 국민 개개인이 직접 정치적 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다만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을 통해서 정치적 결정 권한을 내리게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것을 대의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또 정부의 형태가 민주주의든 아니든 간에 사회적, 경제적 평등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민주주의 있습니다. 불평등한 개인의 소유재산을 평등하게 주장한다는 것으로 사회적 민주주의 또는 경제적 민주주의라고도 합니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 해석에는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 원칙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필수 요건은 대략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국민은 1인 1표의 보통선거권을 통해서 절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적어도 2개 이상의 정당들이 선거에서 정치권과 후보들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민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 민권에는 출판, 결석, 언론의 자유가 포함되며 적법 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 구금할 수 없다. 넷째, 정부의 시책은 국민의 복리정리를 위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섯째, 국가는 효율적인 지도력과 책임 있는 비판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 관리들은 계속적으로 의회와 언론에서 반대 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시민은 독립된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여섯째, 정권 교체는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은 리더십의 역사적 관점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주로 왕권이 주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전제와 이론 그리고 그 다양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관점, 철학, 제도, 개념 등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왕이 잘못하면 끌어낼 수 있다는 왕조정치 사상에서 역성혁명 사상, 귀족 정치에서는 거기서 발달한 업적주의는 오늘날 민주적 선거제 아래에서도 역시 동일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을 보았고 오늘날 감정이 호소하는 감성 리더십에 무관한 예수가 보여준 종의 리더십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독재제도와 전제제도의 상이한 점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오늘 강의에서 배운 것은 첫째, 지도력이라고 부르는 리더십도 다양한 얼굴이 있다는 점. 둘째, 과거 제도나 실제는 아직도 오늘날 조직사회에서 사용된다는 점. 셋째,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해온 점. 넷째, 훌륭한 리더십은 개인의 욕망 충족이 아니라 조직 또는 전체 사회의 복지와 평화에 기여를 필요로 한다는 점. 다섯째,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제도 아래 살고 있으며 그러나 그것이 국민의 복지에 100%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과 그래도 민주주의에 부응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 여섯째, 그리고 이 같은 요점들을 융합해서 창조적 리더십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은행을 통해서 복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문제은행 형태로 문제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그 중에서 중간고사가 출제된다는 말입니다. 1번 복수문제 강의 내용 및 교재 13쪽에서 28쪽을 참고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다음 요소로 관계가 없는 어깨를 착지한 것은 1. 왕조정치, 맹자.
이 손자병법, 지피지기, 백전백승. 3. 규칙 정치, 무정부주의. 4. 군주론, 마키아벨리. 여기서 규칙 정치는 아리스토크라시라고 하는데 무정부주의는 아나키즘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3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독재 정치와 관련계가 없는 것은 1. 가부장제 사상, 2. 로마 왕가의 리더십, 3. 페미니즘 사상, 4. 1인 지배. 페미니즘은 여성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운동을 가리키는 말로 독재 정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3번 페미니즘 사상이 되겠죠. 문제 3번. 다음 중 민주주의와 관련계가 없는 것은 1번 선거권 행사, 2번 복수정당제도, 3번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4번 저항권 불인정. 민주주의는 저항권을 인정하는 제도죠.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황제교황주의 의미와 관계가 깊은 것은 1번 서번트형 리더십, 2번 속세의 왕이 교황을 겸임, 3번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4번 십자군의 운동의 결과. 황제교황주의는 속세의 왕이 교황을 겸임하는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진 제도를 말하죠. 정답은 2번 속세의 왕이 교황을 겸임한다는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손자병법에서 손자가 언급한 리더가 되는 5가지 미덕을 알맞게 작성한 것은 1번 지능, 신뢰성, 인간성, 용기, 훈련, 2번 지능, 인내심, 인간성, 용기, 훈련, 3번 신뢰성, 용기, 인내심, 지략, 실력, 4번 정직, 인내심, 기술, 용기, 타이밍. 교재 18쪽 하단에 나오는 말입니다. 교재 18쪽 하단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더십은 지능, 신뢰성, 인간성, 용기 및 훈련의 문제이다. 지능에만 의존하면 반항이 생긴다. 인간성만 행사하면 유약하게 된다. 신뢰만 주장하면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한다. 용기에만 의존하면 폭력이 생긴다. 엄한 명령에 의한 과도한 훈련과 엄격함은 잔인함을 초래한다. 사람이 적절한 기능을 가진 이 5가지 미덕을 함께 가지고 있다면 그때 그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있다. 손자병법의 손자는 리더가 되는 5가지 미덕을 지능, 신뢰성, 인간성, 용기,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리더십 이론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교과서 29쪽에서 54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제를 잠시 살펴보면 특성이론, 리더는 타고난다는 이론이며 유전적으로 내려온다는 믿음에 기초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건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능력 개발을 무시하고 인간의 능력은 나면서부터 타고나온다는 내용을 가집니다. 특성이론에 대한 이론 제시. 두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는 지도자가 다른 상황에서는 지도자가 될 수 없으며 특성이론에 대한 반론으로 나온 이론입니다. 그래서 특성이론의 반론으로 나온 특성이론에 대한 이론이 다뤄지겠습니다. 세 번째로 속성유형이론. 개별적 배도인 개인 특성의 영향이 리더십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통합적 총체로 리더십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행동과 스타일 이론, 상황적 리더십, 기능적 리더십 이론, 통합 심리 이론, 변혁적 리더십 이론, 교환 이론 및 감성적 리더십 이론 등이 논의되겠습니다. 리더십의 학술적 성과인 리더십 이론은 다소 전문적이고 복잡하지만
암기보다는 이해 위주로 학습하시기 바라며 가능한 얕고 넓게 훑고 진행할 예정이니 이 이론은 너무 어렵게 여기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에 제시된 퀴즈는 과제물이니 구글 클래스룸에서 과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